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23%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이 국내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엔 자가격리가 면제되는데요.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인구의 23%가 1차 접종을 받은 가운데 연령별로 봤을 때는 60대가 가장 많이 접종을 했고요.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0세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확보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60세 이상은 동의율이 한 70%가 넘었고 거의 대부분 지금 접종이 완료돼 가고 있기 때문에 1차를 했든 2차를 했든 사실은 1차만 한 분들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분들이 모이는 자리는 사실은 거의 70%가 완성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상하던 집단 면역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현재 접종 속도를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빠른데 이 수치를 보면 인구 대비 30%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넘긴 수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집단 면역을 선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접종 속도가 유독 이렇게 빠른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첫째 요인은 그 전라남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호응도일 겁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맞아야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 관련 의료기관들의 노력 덕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자, 우리 빨리 다 같이 맞고 어디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자. 라는 그런 붐이 이루어진 것이 좋았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에서도 그 얀센 백신에 대한 열기가 일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백신 이거 맞아야겠다. 그 전에 망설이던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전남이 가장 앞서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나 우리 아까 잠깐 그 영국에서도 봤듯이 60%가 접종을 해도 만일 변이가 돌아버리면은 영국같이 인도 변이가 돌면 지금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거리두기를 완화를 지금 망설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한 70%, 80% 가까이 백신 접종이 완성이 되어야 좀 더 안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겠다. 혹은 좀 더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접종률이 높다 보니 관련해서 전남도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의 6명에서 8명까지로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게 수도권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차이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간다면 관리를 잘 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수도권이랑 그 다른 비수도권이랑은 밀집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시범적으로 굉장히 거리두기를 많이 완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역은 비교적 고립 내지는 독립된 지역이고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교류가 많지 않고 타진이 들어오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전남에서 8인까지 허용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백신을 맞는 더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나가고 조금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면서 너무나 지쳐있는 도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이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모시고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대구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38세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접종을 받았고 혈압이 계속 낮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아직 백신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추론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생길 때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30대에 백신을 스스로 맞기로 했던 남성이 이제 병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다만 맞고 나서 금세 이제 고열이 나고 했다는 것은 백신 사망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백신 맞으면 열 나는 일은 참 많거든요. 다만 그다음부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회복이 안 됐다라는 부분인데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심장에 뭐 혈전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결국은 의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있고 순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나필락시스가 진행이 됐는데 제때 치료가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의료진이 얼마나 빨리 대처를 했느냐, 병원에 빨리 갔느냐에 따라서 아나필락시스는 발견이 되면 의사로서는 살려야 되는 병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졌다면 아나필락시스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병이 진행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걱정하는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은 아닙니다. 네. 예, 그거는 나흘째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사이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귀 혈전 질환은 일단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일째에 사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관련성이 뭐이겠느냐인 건데 그냥 흔히 생기는 혈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얀센에서 얘기하는 흔히 생기는 혈전하고 얀센의 부작용 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과연 연관성이 있겠느냐. 지금 그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직접 연관성은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량에 맞게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이런 좀 치명적인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 국민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오히려 잘못 접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원래 정해진 용량보다 과하게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 더 적게 투여를 하거나 특히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과용량으로 접종을 했을 때 이때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량을 얘기했을 때 그보다 많이 한 것은 경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는 적어도 동물을 상대로는 용량을 상당히 과량까지 넣어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걸 보지만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적정량을 투여를 하는 거지 무조건 많이 투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을 만든 회사 측에서 얼마나 많은 용량까지 투여해 봤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과량을 투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이 건이 있기 전에 외국에서 뭐 한 바이알 다 투여해가지고 뭐 10인분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걸 봤으면 의료인이라면은 정말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주의하고 한 번 더 병을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요. 다행히 뭐 한 분은 5명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분은 고열이 났는데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의학적으로는 백신을 한 5배 정도 맞았을 때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물론 이제 끝까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제 용량을 절반만 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놓은 겁니다, 의료인이.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했던 의료인의 얘기는 아스트라에서도 그렇게 한 실험이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성적이 좋았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료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신 사업은 국가가 원하는 의료기관,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일정 양을 일정 기간에 이 기간 내에 놓으시오. 그러면 국가가 주사 접종료를 주겠소.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의학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끝이었기 때문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주에서 12주 하지만 사실은 아스트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는 12주 지나서가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을 놓고 한 석 달 지나서 넉 달, 5달에 놓는 게 그게 허용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갖고 그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엄격히 좀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코로나19의 초반부터 동선을 숨겨서 대량 확진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확진된 공무원이 동선을 숨겨서 추가 감염을 불러왔고 이 감염을 좀 살펴봤더니 관련 N차 감염에서 인도 유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58명이 감염되는 좀 규모가 큰 감염이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 변수가 작용하는 가운데서는 동선을 숨기는 이런 행위들은 좀 더 지양해야 되는 그런 행위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닥쳤을 땐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공무원이 네. 그렇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18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는 상당히 전파력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영국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매일 8,000명이 나오는 그 바이러스들의 90%가 인도발 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번졌을 때 우리가 맞는 백신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항체 치료제 들을지 안 들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은 그게 뭐 변인지 아닌지 모르고 일단 거짓말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정말 지양돼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외 출입국 할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해외 출입국 자체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외국에서 맞은 백신도 인정을 해서 입국을 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하거든요. 교민이나 유학생, 기업인 이런 사람들의 좀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진단 검사나 이런 필요한 방역 조치는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상당히 반가운 일일 겁니다. 특히 이제 재외에 계시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도 못하고 그랬던 분들이 그날에서 맞은 백신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또 흥미로운 것은 WHO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시노백, 시노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맞는 백신 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예. 흥미롭고요. 당연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는 허용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남아공, 브라질 네. 그리고 그 두 나라에서 나온 그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는 11개 나라, 13개 나라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면제가 안 됩니다. 그냥 2주 격리하고 제대로 예.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재외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직계 가족 방문, 공적 방문 외에 인도적 방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과하게 또 많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의 침투가 있을 가능성은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암만 검사를 해도 이게 그 잠복기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잠재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검사를 암만 해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서는 절대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때 마치 정확한 검사를 하고 며칠 있다가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조금 잘못된 검사를 하고 그러면 그분은 바이러스를 갖고 그 국내에 돌아다니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100% 이런 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풀어놓고는 자세히 철저히 한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하고 들어와서는 이제 자가 진단 앱을 반드시 깔도록 해서 매일매일 아마 보고를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같은 우리 재외 국민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가 452명입니다. 비슷한 추세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좀 떨어졌다가 주중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방역이 조금씩이나마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역적인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다행히 이 백신 한 번 맞은 사람들이 23%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병이 안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낮은 숫자를 보는 것이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이 전체적인 숫자를 드디어 이제 300대를 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요.
결국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선행 확진자와 접촉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습니까? 그래서 정부로 살 수 있는 일은 이제 집단 감염은 많이 조절을 했으니까 선행 접촉에 대해서는 정부로 살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내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조금 참으시라. 그리고 만날 때는 이제는 백신 맞은 분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우선 좀 만나시고 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나머지는 백신 맞은 사람으로 좀 채워서 만나고 그러면 그 저녁 시간 동안은 그들 사이에서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백신의 접종률을 다 올려가지고 집단 면역 내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살짝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좀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좀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 지역에서 완화할 때 풍선 효과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완화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어떤 다중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매력을 가지고 몰려들 시설이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네. 예, 그런 데부터 먼저 풀어줘야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인데 곳이 있는데 거기를 풀어주면 다 가고 싶겠죠. 뭐 꽤 됐습니다만 어느 그 지방 지역의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뭐 큰 그 발생이 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선 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데는 각 지역의 지자체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받거나 할 때 우리 지역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라든지 또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큰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은 안에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일일 소통이 정말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특정 지역만 안전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것이 스포츠 경기장하고 공연장의 규제는 내일부터 완화가 됩니다. 수도권 경기장의 경우에는 좌석의 30% 그리고 비수도권은 절반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공연장은 4,000명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 공연장의 뭐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4,000명이다 이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그 하늘이 보이는 곳, 그러니까 실외 경기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진작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지금 뭐 10%, 뭐 30% 이런 거는 너무 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30%가 30%, 50% 풀리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실내 공연, 대형 공연장에서 4,000명까지 가능하도록 이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천정이 그렇게 높지 않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한 2~3시간 이상 암만 마스크를 끼더라도 그 안에 공기가 계속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을 때에 혹시 부주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4,000명까지 가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출입하는 가시는 분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시고 환기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졌으니까요. 환기가 될 수 있으면 많이 환기를 자주 시키고 많이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등교가 확대가 되는데 원래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가 가능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3분의 2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중학생들은 사실 백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은 다행히 뭐 해당 선생님들이 일단 다 백신을 맞았으니까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퍼지는 일은 좀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라고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풀어졌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자꾸 느끼면서 반성을 할 때도 있는데요.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선생님 몰래 딴 거 좀 하면서 놀자. 방과 후에 나가서 놀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좀 더 철저히 교육하고 또 방과 후에도 어디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예,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에 그야말로 집단 면역 근처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참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